비주얼에는 제가 이 영영화를 시작했을 때부터 사실 만들어뒀던 리스트이기는 해요. 다크나이트 3부작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걔를 보다가 적당하다 싶은 때가 와서 냉큼 이거를 선택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 영화는 거의 호불호가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슈퍼히어로물 영화 중에는 정말 최고에 속하는 탑에 속하는 시리즈이기도 해서. 그런데 단톡방을 보니까 좀 취향이 안 맞았다, 힘들었다, 이런 의견들도 꽤 많아서 오히려 오늘 이야기를 하면 새로운 관점들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먼저 포스터부터가 정말 예술이기는 해요. 특히 그 다크나이트 포스터는 저는 미니멀리즘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임팩트들 중 하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었는데, 이 영화도 정말 비주얼이 눈호강을 했던 것 같아요. 1편이 2005년이니까 올해가 딱 20주년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때 당시에 이 영화가 경쟁해야 됐을 다른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또 뭐가 있었을까? 사실 우리가 2010년대를 슈퍼히어로 영화의 부흥기, 전성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대도 정말 쟁쟁했어요. The Crow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엑스맨 시리즈도 2000년대 때 인기가 많았고 스파이더맨 3부작도 이때쯤 나왔고 뭐 행콕처럼 단독 슈퍼히어로 영화 꼭 마블이나 DC가 아니어도 이런 영화들도 굉장히 유명했었고 캡틴 아메리카가 2011년에 나왔더라고요. 아이언맨도 2008년부터 2013년쯤에 나왔으니까 정말 쟁쟁한 프랜차이즈를 두고서도 만든 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3부작이잖아요. 1편은 보니까 글로벌 박스오피스에서 371만 달러를 냈고, 그 다음에 2편부터는 1억 달러, 3편에서는 1억 110만 달러의 박스오피스 성과를 냈어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슈퍼히어로물 영화에서는 정말 탑이고 거의 전설로 남은 기록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것들이 다 추억의 영화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또 재밌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영화를 보면 볼수록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특이한 게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면 슈퍼히어로 영화를 본다는 느낌이 들어요. 불도 뿜어내고, 날아다니고, 뭐 말도 안 되는 첨단 기술들을 사용하고. 그런데 배트맨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냥 보다 보면 슈퍼히어로 영화가 아니라 그냥 비젤란테 영화를 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완전 현실적이었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애초에 만들 때부터 그냥 만화책에서 나온 캐릭터가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시네마틱 리얼리티, 최대한 현실적인 영화를 만들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 거의 모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가 이렇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정말 다행이었던 게 그때 당시 최신 배트맨 영화였던 게 1997년 배트맨이랑 로벤 영화였어요. 근데 이 영화가 지금도 유명해요. 뭐로 유명하냐면 방탄꼭지로 유명하거든요. 다른 힘으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토퍼 놀란의 감독의 그 스타일이 이 영화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보다 보면 사실 이 배트맨의 캐릭터가 굉장히 어둡긴 하죠. 굉장히 어둡고 또 우울하고 아이언맨처럼 억만장자인데도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정말 피곤하다는 의미를 너무나도 잘 경험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계속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이건 것 같더라고요. 그냥 캐릭터 자체가 계속해서 고뇌하고 갈등을 하는 존재예요. 근데 뭐를 갈등하고 고뇌하냐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걸까? 무엇이 정의일까? 이런 굉장히 철학적인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복수로 시작했는데 결국 복수는 나중에 뒷전으로 가 있고 복수가 아니라 이 도시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말 그대로 갈아 넣는 그러한 스토리가 결국 배트맨 3부작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그냥 그 브루스 웨인이라는 배트맨이나 캐릭터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영화에서도 그냥 전체가 서로 계속 충돌하고 갈등하는 수많은 이상과 이념들이 떠돌아다니는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정확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하나가 아니라 한 10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보다 보면 절로 피곤해지고 이게 무슨 의미로 뭔가 말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뭐를 말하는 걸까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1편에선 예를 들어 라즈 알 굴이라는 스승이자 빌런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정의랑 균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하나 있고 그 선을 넘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없애고 그걸 다시 균형을 잡아야지만 세상의 질서와 정의를 살릴 수 있다. 수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하지만 배트맨의 경우에는 나는 정의를 수호하지만 정의를 수호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신이 되려고 했던 거죠. 사람들을 나는 심판할 자격이 있는 신이다.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그 두 가지 이념이 싸우는 게 첫 번째 영화였던 것 같고, 이제 다크나이트, 히스 레저의 조커가 나오는 두 번째 영화에서는 이 대사가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무질서와 대혼돈이야말로 가장 공평한 것이다. 우연이야말로 가장 공평한 것이다. 그냥 무질서 자체가 결국 인간도 그걸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존재처럼 느껴졌거든요. 악의 현신이다 뭐 이런 말들도 다 맞지만 저는 조커라는 캐릭터가 만약 1편에서 신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라즈 알 굴이었다면 조커라는 캐릭터는 그 반대쪽에 있는 그냥 인간으로서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처럼 전 느껴졌어요. 그 이제 세 번째 영화가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게 세 번째 영화를 그냥 배트맨 은퇴식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고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은퇴식이기도 하면서도 크리스토퍼 놀란 성격상 그냥 별 의미 없는 영화를 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끊겨. 이것도 넣어야 되고 저것도 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깔끔하게 매듭짓지는 못했고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었던 이상인의 이념들은 제대로 발무리를 짓지 못하고 끝난 느낌이 들어서 전 좀 찝찝하게 끝나긴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얘기가 눈띄긴 하더라고요. Maybe it's time we all stop trying to outsmart the truth. 이제 중간에 알프레드 집사가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진실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1차적으로는 레이첼이 죽기 전에 알고 보니까 브루스 웨인을 차버렸었다. 뭐 이것도 1차적으로 있겠고 2차적으로는 하비 덴트가 결국 타락했었는데 그거를 거짓말로 숨기면서 자기가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고담시티를 일시적으로라도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 진실이 뭔데? 그 진실이라는 게 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대인 캐릭터에서 많이 보여지기는 했어요. 저도 마지막에 이 딸이 알고 보니까 흑막이다. 이 전개 좀 오해였긴 했거든. 왜냐하면 베인이라는 캐릭터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그 흑막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하니까 팍 김이 씹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지만 저는 베인이 라즈 알 굴이랑 조커를 합쳐서 나온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즈 알 굴처럼 인간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그 선을 넘은 인간은 다 죽어야 된다. 그게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반대로 무질서와 그리고 대혼돈을 야기하고 그거를 촉진시키는 그러한 이명적인 감정과 욕구들이 저는 이 캐릭터에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인을 보면서 저는 결국 이 빌런이라는 사람이 아웃사이더이잖아, 사실은. 이 사람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성격이 된 거고. 근데 저는 이게 이 베인이란 캐릭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다크나이트 2편에서 이러한 대사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엔 알프레드 집사의 이야기인데 Some men just want to watch the world burn. 이게 조커를 생각해서 한 말이지만 사실 우리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배트맨의 정체를 이제 밝혀야 된다고 사람들이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가 자신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조커의 말처럼 다 예상 가능한 거고 익숙한 거면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갈 수 있어. 하지만 뭔가 낯선 게 시작이 되고 변화를 누가 촉진시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거부감이 들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그게 나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거라면. 물론 이 영화에서처럼 목숨이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잃거나 손해가 생기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이나 사람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truth가 아니었을까. 이 영화를 은근 보면 그 아웃사이더들의 영화예요. 배트맨도 아웃사이더고 라잘골도 아웃사이더고 스케어크로우도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렇지만
배트맨만이 그 아웃사이더들 중에서 계속 일반인들을 수호하고 일반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주위에 자신을 잡아주고 그들의 이상을 계속 소통해주는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영화에서는 저는 이 진실이라는 게 사람은 아웃사이더가 아니고서야 그 사회의 문제를 똑바로 직시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아웃사이더들은 배척받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알게 되더라도 제대로 해결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3편에서 배트맨이 결국 마음 편하게 모든 걸 다 털어내고 유럽에 가가지고 은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좀 키워드를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아웃사이드에다가 샵 고뇌, 샵 빌런, 그리고 샵 기승전결.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네, 녹화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